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7일 미국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의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기술주와 우량주 간의 희비가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우리가 투자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만 폭스콘이 인공지능 AI 서버 특수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해서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지만 우량주들은 매도 우위의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6% 내린 42,706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5% 오른 5,975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24% 뛴 19,86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지수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4% 오른 5,310을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3.65% 폭등해서 1,233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심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지수는 1.11% 상승한 21,562로 거래를 마쳤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12% 하락한 2265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VIX는 0.56% 하락한 16.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환율 시장은 조금 안정된 상황인데요. 달러당 1,462원을 기록 중이고 이날 기준으로 미국 증시 상위 50종목에 대한 보강 금액은 총 129조 1,753억 원으로 이전 집계일 대비 6조 3,395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오늘 거대 기술기업인 7곳, 매그니피센트 7과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관련주는 폭스콘의 사상 최대 실적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위탁업체의 호실적은 발주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폭스콘은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조 1,3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AI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 덕분에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12월에만 매출이 무려 42% 정도 늘며 시장 예상치 13%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폭스콘은 애플의 최대 협력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반도체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제품 GB200 칩 제조 주문을 받아서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스콘의 호실적은 AI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세계 최대 가전쇼인 CES 2025에서 차세대 AI 전용칩 블랙웰과 관련해서 깜짝 발표를 할 것이란 기대에 엔비디아의 급등을 더 부추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CES 2025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반도체 및 기술주 종목들은 시장 분위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젠슨왕의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10년 정도 지금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녹음 시간으로 이제 그 CES 연설이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저도 증시 편집 마치고 CES 보러 가려고요. 젠슨왕이 개인용 그래픽카드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성능에 얼마에 나올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3%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는 3%, TSMC는 무려 5%, 그리고 오랫동안 700달러를 밑돌았었죠. ASML은 무려 7% 이상 상승했고 AMD와 ARM,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4%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 코이어런트와 인텔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10%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상장 지수펀드 ETF, 바네크 세미컨덕터 ETF, SMH죠. 3.32%나 급등했습니다. 시총순으로 오늘 대형주들 상승률을 보면 이제 보니 오늘 엔비디아가 드디어 다시 시총 1위를 탈환했네요. 3.43% 오른 149.43달러를 기록했고요. 시총 2위인 애플은 0.67% 소폭 올라서 2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06% 올라서 427.85달러를 기록했고 구글 알파벳은 2.5% 올라서 197.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1.53% 올라서 227.61달러를 기록했고 메타 플랫폼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4.23% 올라서 63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살짝 쉬어갔는데요. 0.15% 살짝 오른 411.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SMC 오늘 폭등했는데요. 5.46% 올랐고 그 다음 브로드컴은 1.66% 오른 236.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 푸보TV는 오늘 월트 디즈니와의 라이브 TV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소식에 251%나 폭등했습니다. 전체 업종별로 보면 기술이 1.44%, 통신 서비스는 무려 2.13%나 급등했고 반면에 유틸리티와 부동산은 1%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승 모멘텀에는 미국의 401k 퇴직연금도 한몫했는데요. 심플리파이 자산관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마이클 그린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난해와 비슷한 현상으로 대형 주식에 집중된 랠리라며 401k 퇴직연금 계획에서의 유입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인공지능 지원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해서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수익 전망에 주가가 부스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FRA 리서치 샘 스터벌 최고 투자 전략가는 시장은 지금 기술업종에 대해서 꽤 낙관적인 것 같다며 시장은 올해의 시장 이익 성장률이 12.8%인 반면 기술업종의 이익 성장률은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기술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아니라 자체 이익 성장세에 기반해서 상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올해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과 새로운 행정부 출범, 금리 및 이익 전망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변동성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증시에 미국 12월 서비스업 업황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는데요. 12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56.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월치인 56.1보다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추가 인하 조치가 있겠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이 재가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더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등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오는 8일 발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의사록과 오는 10일 날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마감 무렵 93.1%까지 더 올랐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그늘물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장 대비 0.54% 밀린 배럴당 73.5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27% 내린 배럴당 76.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